네, 안녕하세요. 과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메뉴는 김밥 한 줄, 그리고 떡볶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은 김밥 천국에서 시켰어요. 오랜만에 월급 받았으니까 또 배달 음식 먹어야지. 또 우영님이 또 후원해준 것도 있고. 정례화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실무폭격위에서 다음 회담을 모색하며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뉴스입니다. 단합 도심 카페에 난데없이 승용차가 돌진하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손님과 종업원을 덮쳐 모두 8명이 다치고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맞은편 건물로 돌진합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매장 안쪽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유리로 된 가게 외벽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철제 기둥도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낮 12시 15분쯤. 점심시간 잠시 여유를 즐기던 직장인 등 카페 손님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손님 6명과 종업원 그리고 운전자까지 모두 8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0km에서 50km 정도의 속도로 횡하면서 유리창을 폭발나는 소리가 나서 뛰어나왔습니다. 연기가 폭발이 저는 처음에 터지지 않았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60대 중반으로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는 낮에는 더운데 새벽은 춥더라고. 그래서 잠바를 입었어요. 갑자기 차가 급발진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입어도 밖에 나가면 추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박스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역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던 KTX 열차를 무궁화호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TX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하나의 열차가 된 것처럼 딱 붙어있는 KTX와 무궁화호. KTX부터 앞으로 빼보니 열차의 코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을 앞두고 있던 KTX 열차를 무궁화호가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뭔가 그냥 공사하는 소리보다는 큰 쾅 소리가 들려서 저랑 이제 거기 앞에 있던 손님들이 다 같이 돌아봤었어요. 그 접촉 사고가 발생해서 몇 기차들이 지금 제대로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됐다. 부산까지 갈 예정이던 KTX 열차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승객은 모두 280여 명. 이 가운데 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무궁화호엔 승객이 없었고 사고 충격으로 열차 바퀴가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가 난 철로 근처의 승강장 출입을 이렇게 막고 궤도를 이탈한 바퀴를 떡볶이 국물이 겁나고 맛있을 것 같은데. 4시간 반 만에야 야채도 들어가 있고. 부딪힌 두 열차를 제외하고 추가로 운행 지연은 없었습니다. 단순 기관사 실수인지 신호기등 장비 이상인지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경찰 등과 합동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입니다. 퇴근길 서울 도심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서울 영등포 로터리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이에 뒤따라오던 버스와 차량이 뒤엉키며 편도 3차선 도로가 20여 분 동안 통제됐습니다. 차량과 충돌이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길 정체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지원 인력 등 8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 통행을 유도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다퉈온 이웃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화전동 주택가 길거리에서 이웃인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던 A씨는 같은 날 밤 주택가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높은 물가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밥상 필수품으로 불린 김가격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 속 글로벌 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 외식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 김코너, 금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이 쉽사리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반찬이었지만 갑작스레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한테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먹는 건데 아무래도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광천, 성경, 대천김 등 김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10% 이상 가격을 올리면서 김 소매 가격도 평년보다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기업들도 원가 상승 압박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지만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량으로 김을 사용하는 분식집은 당장 버티지 못하고 김밥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급격히 김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합니다. 저번 주에 한 2주 됐는가요? 500원 안 올리려고 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500원 올렸어요. 단무지 같은 경우는 비싸면 반이나 쪼개서 쓰겠지만 김은 어떻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최근 비건, 페이스의 열풍을 타고 수출량을 늘리고 있는 냉동 김밥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업체 측은 원재료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외국에서 저렴한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김값이 금값이 된 건 한국만의 탓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한국산 김 수요가 늘어난 데다 김 최대 생산지인 일본에선 고수원으로 수확량이 줄기도 했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1억 불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작년 말로 8억 불, 1조 원이 넘어버렸잖아요.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김 구입할 때가 한국밖에 없으니까. 당장 공급량을 더 늘리기도 어려워서 단번에 김값을 내릴 방안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밥도 다 오르겠구나. 하면서 서민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이거 밥에 말아 먹을게요. 정말 아까운데. 연출가 박정희 씨가 임명됐습니다. 5개월 동안 단장 자리가 비어있을 만큼 후임 인선 과정에 진통이 컸는데 이번 기회에 국립예술단체장 인선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넘게 극단 풍경을 이끌어온 연출가 박정희 씨가 국립극단의 새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2008년 서울연극제 연출상 수상 등 실험적이면서도 세련된 연출로 평단과 관객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박 단장은 국립극단의 품격에 맞는 완성도 높은 작품과 관객과의 소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립극단은 국가대표 극단으로서 위상을 더 높이고 싶고 더 품격 있는 공연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품격 있는 그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과 소통해서 한 가족같이 되는 공연 문화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국립극단은 대표적 국립예술단체이지만 지난해 10월 전임단장 퇴임 이후 5개월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국물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밥에 말아 먹으니까. 빈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채 너무 많이 먹었나? 야채가 없네. 야채가 좀 떠다니긴 하는데 큰 야채는 없네요. 어차피 밥이 말아 먹을 거니까. 잠깐만요, 지금 밥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국립극단과 국립발레단 같은 햇반 2개 넣고 작은 햇반 2개 넣고 작은 햇반이 1+1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은 햇반 2개 넣고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립예술단체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예술감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파문 이후 예술단체장 인선이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결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너무 뜨거우면 먹기 힘드니까 1분만 뒤었어요. 너무 뜨거우면 먹기 힘들어가지고. 분명해 보입니다. YTN 박순주입니다.
그래도 밥은 익었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중국을 상대로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한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 나섭니다. 첫 상대 UAE를 꺾고 조 1위에 오른 우리 대표팀은 더 화끈한 공격력으로 8강 진출을 확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김재영 기자입니다. 8강 진출의 중요한 곡이었던 아랍에미리트전 승리 뒤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일방적인 공격을 뽑고도 한 골에 그친 골 결정력 때문입니다. 점유율 72.9%, 슈팅 16회, 크로스 43회, 경기 내용상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하고 득점은 추가 시간에서야 나왔습니다. 이 득점마저 오픈 플레이가 아닌 세트피스 상황에서 넣은 것입니다. 측면 크로스와 헤더로 이어지는 단순한 패턴에 의존하다 보니 짜임새가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전 히트맵을 보면 좌우 측면으로 공격 전개가 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차전에선 무엇보다 크로스와 슈팅의 정확도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조금 더 결정적인 찬스만 좀 더 살리면은 남은 팀들도 더한 1대0이 아니고 2대0, 3대0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전 상대 중국은 1차전에서 다 일본을 패 비볐다. 우리와의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중국 특유의 거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부상과 심리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들 알겠지만 심판한테 절대 항의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한정이랑 하는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그게 몇이야. 중국전엔 대표팀 합류가 늦어져 1차전에 결정했던 해외파 공격수 정상빈의 출전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꺾고 일본이 아랍에미리트를 잡는다면 남은 3차전에 상관없이 8강행을 확정합니다. 앞으로 있을 경기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지혁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이정우가 멀티히트로 활약하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도 팽팽한 투수전 가운데 안타를 추가하며 타격감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양세찬 기자입니다. 6회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가 바깥쪽 공을 가볍게 밀어칩니다. 상대 유격수가 1루 주자를 2루에서 잡으려다 공을 포기하고 이정우의 타구는 내야 안타로 기록됩니다. Lee on the ground, slowly hit. Anderson was going to go to second, and there was nobody there. 한 점차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던 8회 투아웃에는 유격수 키를 살짝 넘기는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원볼로 카운트가 몰렸지만 침착하게 특유의 평택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정우는 다음 타자의 안타로 홈까지 밟아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멀티히트 활약으로 만든 9경기 연속 안타 행진. 한때 2할 초반까지 떨어졌던 타율은 어느덧 2할 7푼까지 올랐고 팀도 마이애미의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구단 공식 트위터에 이정우가 불이 붙었다는 코멘트를 달아 이정우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최근 9경기에서 안타 13개,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 중이고 이 중 멀티히트 경기가 4차례였다고 짚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석점포를 터뜨린 샌디에고 김하성도 좌익선상에 총알 같은 타구를 보내며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3경기 연속 안타, 7경기 연속 출루 행진입니다. 소속팀 샌디에고는 미러키와의 팽팽한 투수 전수 0대1로 경기를 내주고 3연승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올 시즌 팀의 첫 선발 먹블루님 반가워요. 먹블루님 안녕하세요. 롯데는 LG와 원정 경기에서 13안타를 몰아치며 LG를 9대2로 물리쳤습니다. 롯데 승리는 지난 7일 두산전 이후 11일 만입니다. 삼성은 두산과의 홈 3연전을 싹쓸이하며 떡볶이 국물에 밥 말아먹고 있어요. 삼성의 왼손 투수 이승현은 개인 처음으로 1군 무대에 선발 등판해 5이닝 1피안타 무실점 6탈삼진으로 호투의 승리를 챙겼습니다. SSG는 선두 기아를 7대5로 따돌렸고 KT는 키움을 3대0으로 꺾고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나와 NC 경기는 미세먼지 탓에 취소됐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극심한 미세먼지로 하나와 NC의 프로야구 창원 경기는 취소가 됐습니다. 창원 지역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전 11시를 기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경기 앞서 NC와 한화 선수단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이 미세먼지로 경기가 취소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해 4월 10일 잠실 키움 두산전 이후 약 1년여 만입니다. 그제 경기에서 투수의 공에 맞아 교체됐던 SSG 중심타자 최정이 다행히 최악의 상황을 면했습니다. SSG 구단은 최정이 두 곳의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왼쪽 갈비뼈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은 그제 1회 첫 타석에서 기아 선발 프로우가 던진 공에 맞아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고 인근 병원에서 갈비뼈 미세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개인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눈앞에 두고 악재를 맞았지만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으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대로 출전 여부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롯데 정유화학이 아, 잘 먹었다. 이거는 이따가 찍어야지. 햇밥 먹은 거. 현대모비스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4 오토차이나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지난 27년간 발달장애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자, 이것으로 김밥 한 줄, 떡볶이, 그리고 햇반 2개 먹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직원 수가 지난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